네, 부품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데이터베이스 안에 부품을 생성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거 있었죠? 4번 할당 방법으로 부품을 할당했을 때 나오는 그 특정 심볼 그래픽이 어디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건지, 그리고 자동으로 표현되었던 이 정보도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는 건지 확인을 같이 겸사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관련된 거 하고 있죠? 부품 관련된 거 다 유틸리티 부품 관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부품에 관련된 거는 다 유틸리티 부품 관리, 부품을 추가한다거나 편집한다거나 가져오기, 내보내기, 부품 데이터베이스 파일 바꾸기 다 여기 경로 유틸리티 부품 관리. 근데 보니까 저희가 실습을 하느냐고 제 시스템에 걸려져 있는 파일이 ESS 파트 001 베이직이 아니라 실습용 교육 실습 그 부품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변경을 먼저 하고 부품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교육 실습은 실습할 때만 사용하는 부품 데이터베이스니까 저희 베이직 트레이닝에서 쓰는 기타 설정 SS 옆에 확장 버튼 눌러주시고 ESS 파트 001 베이직 부품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을 할게요. 확인. 자, 이플랜이래. ESS 파트 001 베이직 위에 이렇게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부품 데이터베이스 변경된 거 확인해 주셨으면 요 안에다가 부품을 만들 거예요. 어떤 부품을 만들 거냐면요. 짜자잔, 교재로는 100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쪽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고 어떤 부품을 만들 거냐면은 저희가 만든 심볼을 부품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코일 요 릴레이 접촉기 부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 만든 거에 맞는 부품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왼쪽 목록에서 전기공학 구성 요소를 열어보시면은 릴레이 접촉기 카테고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카테고리 하위에다가 저희가 만들 새로운 부품을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기공학 구성 요소에 릴레이 접촉기 찾아주시고 우클릭 새 파일. 자, 그러면 저희가 부품 전기공학 구성 요소 릴레이 접촉기에서 우클릭 새 파일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이미 카테고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부품이 생성이 됩니다. 저희가 미리 트리북에서 찍고 우클릭 새 파일을 했으니까 그거대로 오른쪽에 카테고리 미리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부품 번호는 간단하게 이플랜 1, 2, 3, 4, 5로 할게요. 정확하게 부품 번호는 어느 때에 쓰이냐면 데이터 포탈에서 사용되는 부품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포탈이 어떤 거냐면 제조업체에서 부품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부품 데이터 제공하는 내용 중에 부품 번호라고 이제 제조업체의 이니셜, 부품의 이름 해가지고 특정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부품 번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탈에서 사용되는 부품 이름이 부품 번호예요. 근데 저희는 그 형식을 살짝 무시하고 저희만의 이플랜 1, 2, 3, 4, 5라고 부품 이름을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부품 번호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이 부품 번호의 값이 왼쪽에 트리 보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편집 상태 적용되는 거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요 일반 탭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요 부품에 대한 카테고리 위에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ERP 번호, 회사에 있는 ERP 번호 작성해 주시면 되고, 유형 번호, 부품의 카탈로그 참고해서 유형 번호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지정 1, 이게 왜 번역이 지정 1, 2, 3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정 1, 2, 3은 부품의 간단한 스펙을 1, 2, 3에 차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한 스펙은 맨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품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쓰는 그 주문 번호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탭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볼 탭은 일반 탭이 아니라 탭이 좀 많죠. 저희는 기능 템플릿 탭이라는 거를 볼 거예요. 기능 템플릿 탭. 자, 요 탭에서는 이 플랜 1, 2, 3, 4, 5 부품의 심볼, 어떤 심볼 정보를 쓸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탭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 1, 2, 3, 4, 5 뭔가 억양이 이상했는데 이 플랜 1, 2, 3, 4, 5 부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심볼의 데이터, 정보를 기능 템플릿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심볼 데이터를 요 안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빈칸이죠? 그냥 뭐 할 게 없죠? 새로운 거 만들 때 무조건 새 파일 아이콘. 자, 저희 릴레이 접촉기, 저희 심볼 만들기로, 심볼 만들었던 거 그대로 만들기로 했죠? 그거에 알맞은 부품 데이터 만들기로 했어요. 전기공학에 저희 심볼 선택했던 거, 코일 접점 및 보호회로, 코일 이접속점, 코일 일반. 심볼 거에 대한 부품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볼에 줬던 그 기능 똑같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학의 코일 접점 및 보호회로, 코일 이접속점, 코일 일반. 자, 요 부품 데이터는 이러한 기능 정의를 가진 코일 일반이라는 기능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부품 데이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막대바를 조금 옮겨 보시면은 심볼열이 있습니다. 심볼열에서는 저희가 선택한 요 코일 일반 안에서도 여러 심볼 그래픽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특정 심볼 그래픽 모양이 있다면 심볼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심볼 그래픽, 저희가 만든 심볼 그래픽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심볼열의 확장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만든 심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데이터를 도면에 삽입하면은 저희가 만든 심볼 그래픽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이나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죠. 적용, 닫기, 알림창이 하나 나와요. 부품 데이터베이스 ESS 파트 001 베이직을 프로젝트 쪽으로 동기화 저희 배웠던 거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동기화 아까 전에 들은 설명은 마스터 데이터를 한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건 마스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도 동기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부품, 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 끌어다가 쓸 수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있는 내용이 프로젝트엔 없다.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시스템 쪽의 부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프로젝트 쪽에도 동기화해서 사용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동기화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품을 할당하는 네 번째 방법으로
한번 저희 기능 템플릿 탭에서 설정한 대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할당 방법, 탐색기를 하나 틀어주셔야 되죠? 유틸리티, 부품 마스터 데이터 탐색기. 유틸리티, 부품 마스터 데이터 탐색기. 자, 검색을 할게요. 이플랜 1, 2, 3, 4, 5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주신 다음에 우클릭 장치 삽입이 네 번째 부품 할당하는 방법이었죠? 짜잔. 저희가 기능 템플릿에서 선택한 심볼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능 템플릿 탭에 있는 정보를 긁어와서 부품 데이터를 도면에 삽입을 할 때 이 그래픽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 그래픽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왔던 자동으로 기입됐었던 이 값은 어디에 관련된 정보 내용인지 다시 부품 데이터베이스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품 관련된 거 갑니다. 무조건 유틸리티 부품 관리. 부품 관련된 거는 다 유틸리티 부품 관리로 가주시고, 자, 이 플랜 1, 2, 3, 4, 5 열고 계신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기능 템플릿 탭으로 다시 올게요. 자, 자동으로 간단한 속성 값이 기입이 되어져 있었는데 열들 이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조금 익숙한 애들이 좀 보이시죠? 접속점 지정, 기술적 특성, 장치의 속성 대화 상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애들이죠? 여기에서 값을 미리 써주시면은 이 부품 데이터를 긁어다가 도면에 삽입할 때 쓰여져 있는 정보 그대로 자동 기입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일 일반 기능정의 오른편에 접속점 지정열이 있습니다. A1, A2로 접속점 번호 지정을 해볼게요. A1 하시고 가운데 있는 기호는 컨트롤 엔터 아시죠? A1 컨트롤 엔터 A2 기술적 특성에는 한번 테스트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접속점 지정에 썼던 A1, A2 그리고 기술적 특성에 쓴 테스트가 자동으로 기입돼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변경된 사항이 생겼죠.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고 변경된 사항이 또 있는데 요거를 프로젝트 동기화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부품 마스터 데이터 탐색기에서 네 번째 할당 방법 쓸게요. 우클릭 장치 삽입. 그럼 아까 전이랑 다른 점 보이시죠? 접속점 지정에 쓴 거 자동 기입돼서 나오고요. 테스트 기술적 특성에 썼던 거 속성 대화 상자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속성은 이렇게 부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플랜 1, 2, 3, 4, 5 부품 데이터 안에 요 릴레이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접점들 두 개가 같이 쓰여요. 그래서 부품 데이터 하나, 수량 하나에 릴레이 하나, 보조 접점, NO 접점 하나, NC 접점 하나 그래서 총 3개가 부품 데이터에 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품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정의해 주시면 돼요. 부품 데이터베이스 다시 수정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부품, 관리 유틸리티 부품 관리 이 플랜 1, 2, 3, 4, 5 열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능 템플릿 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일만 쓰는 게 아니라 NO 접점, NC 접점도 쓰고 싶어요. 행을 추가를 해서 해당 정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파일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위에 쓰여져 있던 내용이 복사가 되고요. 그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NO 접점으로 먼저 넣도록 할게요. 기능 정의 NO 접점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코일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를 NO 접점으로 변경한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일 접점 및 보호회로 NO 접점, NO 접점 2접속점, NO 접점 일반. 초록색 아이콘 나올 때까지 쭉 여셔야 돼요. 코일을 NO 접점으로만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코일 접점 및 보호회로 NO 접점, NO 접점 2접속점, NO 접점 일반. 자, 요거에 대한 심볼 그래픽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플랜 베이직 심볼 저희가 만든 심볼 라이브러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IC 심볼에서 선택을 할게요. IC 심볼에서 심볼 그래픽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NO 접점이 먼저였죠? 자, NO 접점 원하는 심볼 아무거나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NO 접점 심볼 그래픽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접속점 지정이랑 기술적 특성에 자동 기입되도록 할게요. NO 접점은 13, 14번 접속점 기술적 특성에 기술적 하고 NC에다가 특성이라고 쓸게요. NO 접점도 접속점 번호 13, 14번 기술적 특성 열에는 기술적 특성을 조금 따서 기술적이라고 썼어요. 자, 하나 더 NC 접점도 표현을 할 거예요. 새 파일 아이콘 눌러서 NC 2접속점 기능 정의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일 접점 및 보호회로 NC 접점, NC 접점 2접속점, NC 접점 일반 NO를 NC로만 바꿨어요. 접속점 지정은 98, 99 기술적 특성에는 기술적 특성을 조금 따서 특성이라고 보이게 하고 마찬가지로 심볼열에 원하는 심볼 그래픽 선택해 주시고 자, 요렇게 심볼 그래픽 원하는 거 각각 선택해 주시고 NO는 13, 14 기술적 그리고 NC 접점은 98, 99 특성 클릭 소리가 줄어든 걸 보니 다 하신 것 같고 자, 변경사항 완료 적용 버튼 눌러주셔야 되죠. 적용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네 번째 부품 할당하는 방법으로 다시 이 플랜 1, 2, 3, 4, 5를 도면에 삽입해 볼게요. 우클릭 장치 삽입 첫 번째 행에 있던 코일 한 번 클릭했을 때 나오죠. 두 번째 클릭에는 두 번째 행에 있었던 NO 접점 나오고요. 세 번째 클릭에는 NC 접점 나옵니다. 기능 템플릿에 쌓여져 있는 행 순서대로 코일, NO, NC 접점이 나와요. 그리고 저기 뭐죠? 접속점 지정 자동으로 기입돼서 나왔고 기술적 특성에도 자동으로 값이 기입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부품 데이터에 사용하고자 하는 심볼 내용을 기능 템플릿 탭에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심볼이 아니라 매크로 파일일 경우 부품 데이터에서 심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 파일을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어느 탭에서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매크로 파일 요 부품 데이터랑은 맞지는 않지만 옴론에서 만들었던 요 SR1 매크로 파일을 이용해서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해볼게요. 자, 부품 데이터베이스 편집하러 갑니다. 유틸리티, 부품, 관리, 이 플랜 1, 2, 3, 4, 5 열려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기능 템플릿이 심볼에 관련된 내용을 쌓는 거였다면은 기술 데이터 탭이라고 있어요. 기술 데이터 탭에 매크로란이 보이실 거예요. 한 중간 약간 아래. 기술 데이터에서 매크로 옆에 확장 버튼 눌러서 부품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싶은, 연동하고 싶은 매크로 파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SR1 만들었던 요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로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술 데이터 탭에 매크로 확장 버튼 누르시고 오늘 만든 요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 선택. 닫기, 적용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동기하시겠습니까? 예. 장치 삽입하는 네 번째 방법. 우클릭 장치 삽입. 그래서 부품 데이터를 도면에 삽입할 때 매크로 파일로 삽입할 수도 있어요. 심볼로 넣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매크로 파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